여러분, 우리가 하는 투표 정말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인 선거제도가 지금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왜 이렇게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사전투표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권을 지켜줘야 할 시스템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단 한 표라도, 정말 딱 한 표라도 의심을 받게 되면 그건 그냥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주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불신이 깊어진 걸까요? 그 원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결국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사전투표 제도,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자체의 문제. 자,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쟁점, 바로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말이죠.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구멍이 너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법적으로는 선거운동을 14일 동안 할 수 있게 보장해놨거든요. 근데 사전투표가 중간에 딱 끼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9일밖에 못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뭐 특히 이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후보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리투표가 있었더라, 투표지가 쓰레기통에서 나왔더라, 투표함 관리가 허술하더라, 이런 절차적인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흔히 선관위라고 부르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구가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선관위는 가족회사 같다. 썩어가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와, 이건 뭐 단순히 실수가 있다는 수준이 아니죠. 조직 자체가 속부터 골맞고 외부에서는 손도 댈 수 없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정말 강력한 비판인 겁니다. 구체적인 의혹들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뭐 가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그렇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수사를 받던 사무총장이 노트북이랑 휴대폰을 싹 다 초기화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아니,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니 이건 정말 신뢰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그냥 뭐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잘못된 정치를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깊어진 불신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48시간 연속 본투표라는 제도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사전투표가 합헌이라고 했던 이유가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성을 높인다는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대안이 바로 그 목표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처럼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요. 그냥 본투표 날 하루에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쭉 이어서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논란이 많았던 투표함 옮기고 복원하는 과정이 아예 필요 없어지죠. 그리고 밤에도 투표할 수 있으니까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총 시간을 보면요. 지금 제도는 36시간인데 이 48시간 본투표를 하면 48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더 간단하고 투명해지는데 투표할 시간은 더 많아지니까 투표율까지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어떤 제도가 국민들의 믿음을 잃고 심지어 사회적인 갈등까지 일으킨다면 그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투표율과 편의성이야 하는 원래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 무너진 신뢰를 과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을 찾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